청주시립무용단이 준비한 방구석 콘서트와 함께 한국무용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해외로 반출된 충북의 문화재들을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슬기롭고 알차게 집콕 생활하는 법도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오늘도 일단 코로나19 얘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의 경우 무려 19일째 신규 확진자가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태로 계속 좀 유지가 되면서 결국엔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있고요. 또 네.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지키기 때문에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요. 네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코로나 종식이라는 더욱더 반가운 소식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치 지금 막 선언하는 것 너무 같아서 좋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좀 저희도 네.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종식된 것이 아니고 한창 또 긴장을 놓치지 말고 방역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일례로 저희 충북에서 또 시행될 검정고시 일정이 또다시 한 차례 연기가 더 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 코로나19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라는 그 방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5월 9일에서 23일로 연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뭐 좋게 생각하면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그렇죠. 늘어난 그러네요. 거잖아요. 다들 또 열심히 하셔서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궁금해지는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봄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 나올 때 좀 춥더라고요. 너무 어제 춥었어요. 밤도 그렇고. 네. 예. 날씨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죠. 오늘 밤까지 강풍이 불겠고요. 찬바람에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오늘 먼지 수치가 높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아침 같은 시각과 비교해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천과 음성이 4도, 괴산과 보은 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는데요.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8도에서 12도 서대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강풍특보는 밤에 대부분 해제되지만 그 전까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황새의 영향을 받아서 먼지 수치 높은 단계까지 나타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겠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요즘에 구치로 고생하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박테리아는 건조한 구강에서 증식을 잘하기 때문에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인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 리포터입니다. 네, 네.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그 전에요. 달력 보셨나요? 달력이요. 지금 4월이 한 주 남았더라고요. 세상에. 네. 봄이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게 느껴지는데 네네. 이번 봄은 유난히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계절, 봄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두 분 어떠세요? 그렇죠. 원래 봄하면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맞아요. 이게 약간 이제 밀당하는 느낌도 이랬는데 올 봄은 그냥 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싹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3, 4월에는 이제 봄을 느낄 수 있는 축제나 공연 맞아요. 같은 게 많은데 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더 좀 허전한 느낌도 그러네요. 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부터 모든 전시 그리고 공연 무대들이 취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문화생활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다는 분들 많으시고요. 네. 또 예술가분들은 열심히 준비한 이 다양한 무대들을 선보이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분들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봤거든요. 기대가 되시죠? 네. 특별한 공연 무대라니 좀 요즘 공연 보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어떤 무대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충북에 있는 모든 문화단체의 문화공간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죠.
이곳 청주예술의 전당에 있는 청주시립무용단도 시민들을 만난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주시립무용단과 함께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여주는 예술단. 바로 청주를 대표하는 청주시립무용단인데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청주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한국 무용의 매력,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시 사직동에 자리하고 있는 청주예술의 전당을 찾았습니다. 너른 광장엔 봄 기운이 가득한데요. 원래 4월은 문화 공연을 즐기기에 참 좋은 달이죠. 공연이 취소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청주예술의 전당을 찾아오니까 기분이 많이 설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공간 청주예술의 전당에서는 지난 2월 5일 이후 단 한 건의 공연도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이 시간에도 청주시립무용단원들은 연습만큼은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시립무용단 알고 있겠지만 감독님이 소개 좀 자세히 네. 해주시죠. 저희 청주시립무용단은 1995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레파토리와 또 창작 작품으로 그 예술 세계를 구축해 왔고 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한국무용 단체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예술단체들이 좀 주춤한데요. 이 무용단은 어떤가요? 네, 저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상반기 공연 일정이 대부분이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연습은 힘들고 지금 이제 작품별로 나눠서 파트별 연습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룹별로 소규모 연습을 하고 있는 단원들. 열띤 춤사위를 선보이는 중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하는군요. 와, 청주시립무용단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습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안 그래도 이 숨이 찰 것 같은데 마스크를 쓰고 하시네요. 네, 몸도 힘들지만 춤을 추면서 서로의 표정을 보고 서로 교감하곤 하는데요. 마스크를 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라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 모여서 그 연습하는 자체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저희 무용수 특성상 항상 그 뇌 단련 뭐 이런 수련하는 개념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시네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문화예술단체들 무대들이 많이 취소가 됐는데 무용단도 좀 마찬가지죠, 상황이. 네, 저희 두 달에 한 번씩은 이제 공연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월 달 브런치 콘서트는 아쉽게도 취소가 됐고요. 4월 지금 2일 날 원래 정기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공연도 이제 6월로 일단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너무 아쉬워요. 이게 정말 새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공연이고 첫 출발이기 때문에 되게 열정을 갖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다 보니까 공연은 무대에서 생생한 긴장감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어떤 힐링감을 주는 게 첫 번째 매력인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에 선보일 예정이었던 청주시립무용단의 2020 브런치 콘서트. 당시 관객들을 만나기로 했던 청주예술전당 소공연장 바로 그 자리에서 아침엔 시청자들을 위해서 화려한 무대를 마련했는데요. 이름하여 청주시립무용단의 방구석 콘서트. 저희가 지난 2월에 브런치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작품으로 이제 길목에서라는 내용인데 그 먼저 간 님을 그리워하는 여심의 마음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작품입니다. 설명 들으면서부터 감성에 젖어드네요. 네. 기대하고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올 들어 처음 만나는 청주시립무용단의 무대. 현장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드릴 첫 번째 무대는 듀엣 공연 길목에서입니다. 길목에서는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죽음을 맞게 된 연인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떠나간 님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남녀 듀엣 작품인데요. 듀엣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파트너와의 호흡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랑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서로의 애틋한 감정선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우, 김지성, 수석 단원의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손동작과 애처로운 몸짓, 천천히 감상하시죠. 한국 무용이지만 마치 현대 무용을 보는 듯한 세련된 무대. 애잔한 사랑의 마음과 가슴 아픈 이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청주시립 무용단의 방구석 콘서트 첫 번째 무대 길목에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공연, 무대 그 뒷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여기가 분장실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제 공연에서는 볼 수 없는 무대 뒤편의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죠.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공연 순서를 먼저 숙지하면서 온 매무새와 화장을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참 많죠. 이번에 무대가 참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네, 공연이 많이 취소돼서 저희도 이제 속상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번 기회로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무용 단원들의 다음 무대가 궁금한데요. 이제 칼을 이용해서 추는 건무춤을 출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이거 칼을 사용하는데 이 칼을 들고 이제 되게 화려하게 춤을 출 예정입니다. 야, 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칼인가요? 정말 칼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서로 이거 춤을 출 때에도 되게 호흡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청주시립무용단 방구석 콘서트 두 번째 무대. 궁중무용의 한 장르인 건물을 주제로 한 공연 도도입니다. 건무는 고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춤인데요. 칼을 소재로 한 춤인데요. 보통 춤은 궁중무용, 민속무용, 전통무용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건무는 모든 춤을 다 포괄해서 추어지는 춤이에요. 그만큼 그 건무 자체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그 재구성, 재창작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움직임과 또 장단의 변화에 맞게 그 이동성 있게 구성을 좀 빠른 템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건무. 11명 단원들의 매혹적인 춤사위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칼, 그리고 멋진 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무협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요. 건무는 궁중정제 중 하나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건무를 좀 더 창작하고 현대화한 것을 가미해서 예술성이나 전통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칼을 휘두르는 동작들로 구성된 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칼 휘두르는 거나 어떻게 칼들이 움직이는지 좀 더 보시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의 기세를 바탕으로 멋과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 전통의 정서와 웅장함까지 느낄 수 있는 청주시립무용단의 두 번째 무대 도도였습니다.
저는 저만의 무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황홀한 기분인데요. 괜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 분위기, 거기까지 다 느껴지시죠? 이제 방구석 콘서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무대가 남아있는데요. 이번에는 무대 바닥에 장구들이 쫙 깔려 있어요. 다음으로 준비한 무대는 어떤 무대인가요?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공연은 그 여명이라는 작품으로 그 동력에 뜨는 태양의 잔상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보통 설장고로 서서 추는 장고춤을 상상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앉아서 치는 장고, 앉은반 장고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열세 명의 단원들이 호흡을 맞추는 무대 여명. 전통 타악기 장구의 신명나는 리듬을 만날 수 있는 장구춤입니다. 한국무용의 기본은 정중동이거든요. 움직임 자체에 호흡이 세 가지 호흡이 함께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앉아서 치는 것 같지만 계속 호흡에 의해서 움직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동력에 뜨는 태양의 잔상을 맨 처음 여는 무대로 준비했던 작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호흡과 연결해서 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굳이 장구가 꼭 서서 춰야 되는 춤만이 아닌 앉아서도 충분히 호흡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찬 장구 소리와 단원들의 손짓 그리고 흥겨운 추임새가 무대를 뜨겁게 달굽니다. 저희 무용수들도 솔직히 앉은반 장구를 치면 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악적인 테크닉이나 기유 같은 거를 어쨌든 전공인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데 저희는 그 부족한 부분을 이 호흡으로서 맞추는데 그 호흡이 뭐냐면 이렇게 가락을 쳐도 이 몸을 움직이면서 이 리듬을 맞추면은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고 그냥 손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박자를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몸을 쓰면서 그 호흡을 맞춰서 가락이 하나가 되고 이제 서로 이제 어우러질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 다스름, 휘몰이로 구성된 장단으로 흥과 신명을 표현한 청주시립 무용단의 장구춤 여명.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립무용단에서는 건강 춤 체조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건강을 챙기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작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또 마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올해는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25년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우아한 춤사위로 한국 무용의 매력을 나누은 청주시립무용단. 전통의 힘과 짙은 여운이 함께 느껴지는 멋진 춤사위 곧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멋진 방구석 콘서트 잘 봤습니다. 요즘 뭐 때가 때이니만큼 뭐 대중문화라든지 가요 쪽에서 뭐 작은 그런 공연 같은 것들 방구석 콘서트는 열리기는 건 봤습니다만 이렇게 또 고품질의 고품격의 무대를 이렇게 만나본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서 애절한 무대부터 막 칼군무까지 해서 정말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멋있었죠. 네네. 오늘 만난 청주시립무용단의 방구석 콘서트는요. 원래 지난 2월 달에 시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했었던 2020년 첫 무대 브런치 콘서트 마중의 일부분입니다. 네. 원래는 7개의 레파토리로 구성된 무대였는데요. 이번에 이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알짜배기만 3개의 레파토리를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인터뷰 보니까 2월 무대는 전면 취소가 됐고 4월에 예정돼 있었던 정기 공연도 6월로 이제 네, 미뤄졌다고 여기가. 하는데 관객들도 관객들이지만 이 청주시립무용단 단원분들도 무대에 빨리 서고 싶고 그러니까요. 늘 무대가 그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계속해서 연습실에서 모여서 연습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으세요. 네네. 그것이 이제 당장은 무대가 없지만 언제라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호흡도 맞추고 연습도 하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관객들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오매불망 여러분들을 만날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공연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관객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다시 한번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청주시립무용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무대를 이렇게 저는 화면으로 잠깐 봤습니다만 야, 이런 거 진짜 가서 공연해서 너무 무대를 멋있을 것 앞에 두고 보면 진짜 멋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또 언제 6월까지 언제 또 기다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예. 네, 기다리셨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5월 달에 5월에 또 있어요? 네, 그 청주시립무용단을 포함해서 청주시립예술단 다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를 만나러 와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 콘서트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날짜는 나오지 않았지만 곧 SNS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나온다고 하니까 무대가 그리워하셨던 분들, 예술문화 그리워하셨던 분들 이번에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네. 유튜브 화면이지만 화면이지만.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 무용의 매력을 보여주는 청주시립 무용단의 무대 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저희도 하루빨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인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함께 생방송 아침에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에서 한국 무용의 종류가 아닌 것을 아닌 골라주시면 것? 되겠습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건무, 2번 승무, 3번 장구춤, 4번 삼바 중에서 정답 골라주세요. 요 하나는 저쪽 브라질 쪽, 뭐 요런 느낌, 이런 느낌인 것 그거 같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잘 죄송합니다. 예.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혜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청주시립무용단과 함께 한국 무용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는데 춤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장르의 춤을 좋아하시는지 함께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최근에 걸스 힙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걸스 추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소화 안 돼요? 힙합 맞아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인데 위를 두드리시는데? 네. 네. 홍사 아나운서는요? 저는 그 약간 삼바? 삼바요? 삼바도 좋은데 옛날에 저희 때는 테크노 한참 오! 빠빠빠빠빠빠빠 너무 옛날 사람 인증 아닌가요? 너무 옛날 사람. 너무 어쨌든. 옛날이에요. 아니, 그래도 뭐, 뭐 다시 복구가. 예, 복고가 또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춤, 막춤도 좋고요. 아니면 춤추는 뭐 장면, 사진 같은 것도 좋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잊지 마시고 같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 바로 문화재인데요. 이 문화재가 우리에게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역사, 아픈 역사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서 만나볼까 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자리에 문화유산 회복재단 김정윤 연구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문화유산 회복재단 저도 사실 처음 이제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잠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유산 회복재단은 국내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참여하고 있는 시민 문화 단체고요. 네. 문화뿐만 아니라 외교나 법률, 정치 또는 산업, 합계 이런 많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주로 불법 반출 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와 또 환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른 정책 컨설팅, 그리고 문화유산 보전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이라고 하면 어떤 문화재들을 뜻하나요? 일단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가 탄생했던 나라나 유래했던 나라를 떠나서 해외 네. 다른 나라로 나와 있는 문화재들을 일컬 수 있는데요. 이제 반출 문화재라 하면 대부분 불법적으로 나간 거를 생각하시는데 예.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중에는 기증이나 구입, 또 선물 등을 통한 합법적인 경로로 나간 문화재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예. 대부분이 불법 반출 문화재라 가지고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인데요. 지금 화면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몽유도원도 다 아시죠? 안견에 예, 유명한. 이게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약탈당해서 그렇게 이제 일본으로 반출된 걸로 추정되는데 지금 현재 일본 덴리 대학교에 소재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핸더슨 컬렉션이라고 예. 이 핸더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미군정 때 한국에서 정무 참사관을 지냈던 미국인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외교관의 지위와 그때 불안정한 시기에 그런 이익을 예. 틈타서 이분이 도자기 이런 귀중한 유물들을 잔뜩 싣고 미국으로 가서 본인의 모교였던 하버드에 기증해서 지금 이 유물들은 하버드에 있고요. 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오구라 다케노스케라고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일본인 사업가입니다. 네네. 이때 이 사람이 도난이나 도굴 등 뭐 어떤 방식이든 가리지 않고 대량의 그 문화재 수가 1,100여 점이라고 해요. 그 문화재를 대량으로 가져가서 사후에 이거를 도쿄 박물관에 기증해서 대부분이 도쿄 박물관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도자는 네. 공주에서 출토된 학봉리 철화백자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 가야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다 문화재들이군요. 철화백자는 천하군청사기요. 죄송합니다. 순천사기요. 네. 예. 자, 이렇게 아까 처음에 뭐 구입이라든지 선물로 합법적인 경로로 이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제 불법 반출된 문화재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로 구체적으로 갔는지를 밝혀내야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도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유네스코 협약이나 유니드로아 협약 같은 국제 협약들은요. 일단 문화재의 뭐 불법적인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네. 약탈이나 도난 등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된 문화재를 일단 돌려받기 위해서는요. 이 문화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었는지 그 유통 과정에서 불법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문화재 반출은 어느 시기에 탁 이루어진 것보다는 과거로부터 계속 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또 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불안정하고 전쟁이나 뭐 예. 한국전쟁, 일제강점기 이런 시기에 많이 반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문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 문화재 유통 과정에서 불법성을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이제 국제사회 흐름을 보면 조금 다행스럽게 흘러가는 게 네네. 이제 유네스코 산하에 국제박물관 협의회라는 비정부 기구가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는 이제 박물관과 박물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지켜야 할 규범을 담은 박물관 윤리 강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소장품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증명을 하고 또 이제 소장품에 대한 이력을 조사를 해서 공개하는 것을 바로 박물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이제 박물관이 아무리 적법하게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후에 법적으로 신고된 도난품일 경우로 밝혀지면 이거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문화재를 돌려달라는 즉 청구자라고 하죠. 예.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반출되었으니까 이건 나한테 돌려주세요라고 예. 말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소장품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가지고 있는 사람, 소장자, 박물관 측에게 넘어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화재 반환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즉 소장자, 박물관의 의무를 좀 더 엄격하고 강화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제 실효가 있을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런 문화재들이 확인되면 되찾아오는 과정은 또 어떨까 궁금한데요. 문화재 환수 과정은 어떤가요? 네, 뭐 되게 문화재마다 그 각각의 의미와 역사 또 반출된 경위 이런 게 너무 달라서 네네. 일률적으로 환수되다고 그런 과정은 따로 없고요.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화재 환수는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정부에서 환수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 또는 사립 박물관 아니면 기업 이렇게 민간에 의해 환수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돌아온 문화재는 총 1,446점이에요. 근데 예. 이 중에 정부에 의해 환수된 문화재가 9,600점이 넘을 정도로 월등히 많고요. 예. 이제 문화재 환수 방법을 살펴보면 협상이나 또는 이제 기증이나 또는 구입하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정부가 주도해서 환수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와 함께 수사 공조를 통해서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문화재 그 소장자들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의무가 좀 더 강화됐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요즘 보면 적극적인 문화유산 사례가 국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한 예를 들어드리면 2015년에 이제 호주 정부가 옛날에 지금 보시는 저건데요. 네네. 미국의 한 고미설상으로부터 이 석조 불상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도난품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고 호주 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인도로 반환을 한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란 나라는 굉장히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 엄청나게 소극적인 나라잖아요. 네네네. 근데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나라 베냉에게 자신들이 약탈했던 문화재를 반환했어요. 이게 네네. 굉장한 또 이슈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제 생각에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좀 진일보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건 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졸라야 되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얼마 전부터는 충북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 2016년에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일전에는 이제 문화재청장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국외 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제 환수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충북도도 포함해서 7개 지자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는 부여군이 유일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국외 소재 보호 및 환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냥 조례 제정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나 문화재 환수를 위한 그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충북도도 보니까 이번 3월 24일 날 충북도에 이제 송미애 도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북도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더라고요. 3월 24일에.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충남도처럼 여기도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보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충북도에서도 좀 더 본격화된 환수 조사와 이제 활동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이건 정말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화재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라고 문화재청 산하의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네네. 이제 매년 우리나라 문화재지만 이제 국외에 있는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4월 기준으로 총 19만 3,136점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21개국에 산재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일본이 이 중에 42.4%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이런 순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찾아봤는데 충청북도에서 반출된 문화재 현황 이런 건 아직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조례도 통과되고 실태 조사단도 활동을 시작할 때니까 이런 예. 내용들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조사가. 조사되지 않을까 예.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좀 찾아왔으면 좋겠나는 게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불법 반출 문화재는 반환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재가 거의 불법적으로 나간 거라 대부분이 환수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북의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청주시에 정토사라는 옛날 절이 있었는데 지금 터밖에 안 남아서 정토사 터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려 초기 국사였던 법경대사에 지금 자등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저건가요? 이거는 이제 보스턴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이게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근데 사리 같은 경우 사리나 미라는 신체 일부잖아요. 이거는 윤리적 밖으로 일단 거래 자체가 애초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지금 보스턴 박물관에 가 있다니까 참 안타까운 거고 갖춰야 될 문화재고요. 예. 이게 그 법경대사 자등탑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원래 탑과 탑비는 항상 같이 쌍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리를 보관하고 탑비에는 승려의 일대기나 일생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제 이 자등탑이 1913년 일본으로 반출을 돼버려요. 저 탑 자체가 지금 간 거예요? 반출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원주 지광국사탑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자등탑이 일단 13년에 일본은 반출되고 지금은 그 어디 있는지 행방조차 미연합니다. 일본에서조차 행방.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토사터 가면은 그 탑비만 남아 있는 한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물 또 17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고 이제 이거는 아예 국외로 반출되어 있는 경우고 충북도에서 또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지만 원래 정토사터에 있어야 됐지만 그게 없어진 경우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홍법국사 탑과 탑비라고 이건 국보 102호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예. 이거는 1915년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경복궁으로 징발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석조장 전시관을 보면은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여기 청주에 있어야 될 문화재가 예. 갑자기 일본에 있는 반출됐다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예. 이것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해야겠다. 예. 이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걸 참고하시면 되냐면 아까 나왔던 네. 지강국사탑, 예. 원주 법천사제에 있는 건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얘도 1911년 일본인에 의해서 이제 서울로 옮겨지고 또 나중에 오사카로 반출됐다가 다시 예. 오고 뭐 한국 전쟁 때 피폭도 당하고 예. 그러다가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게 돌아왔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탑과 탑피가 지금 생리별 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원주에서도 엄청난 운동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렇군요. 오자. 네, 그래서 2019년에 원주로 돌아가는 것이 결정됐고요. 이제 21년에 아마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모두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지난 2월 달에는 송강 정철의 고손이자 또 충북 충주 출신인 정필의 묘지석, 이게 미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묘지석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수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상황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작년 10월에 저희도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재단이 직접 LA로 가서 소장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그 묘지석을 실물로 봤어요. 네네. 그리고 이걸 여러 전문가들의 감정도 받고 또 이제 묘지석에 기록된 내용과 네. 그리고 역사적 기록의 내용도 이렇게 대조 작업을 해서 예. 이게 진위가 확인이 되었거든요. 저 보시는 저겁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실을 영일 정씨, 정필의 후손들이죠. 거기에 알리고 문중에 알리고 이제 문중에서도 환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의사를 확인한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문중은 문중 내에서 이 묘지석을 환수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모금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예. 또 충주 시민들과 함께 이 묘지석 환수를 위한 청원서를 작성 중이시랍니다. 그래서 이 청원서가 모이면 이거를 이제 충주시랑 충북도에 제출을 해서 왜 묘지석을 환수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좀 알리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좀 지원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활동을 할 거라 얘기하시고 있고요. 충북도도 이 정필 묘지석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여기에 네네.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여러 문화재 말씀하셨지만 충북 특히 청주는 직지의 고장이라서 네. 이 직지가 원본이 현재 프랑스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찾고 싶어서 많이 갖고 어떤 계실 것 대통령님 같아요. 빨리 좀. 네.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지는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찍어냈다고 전하잖아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서양 활자보다 78년이나 빨라서 이제 우리나라 당시 앞선 인쇄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네네. 되게 귀중한 자료인데요. 이게 어떻게 나갔냐면 지금 보시는 구한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를 지낸 콜랭 드 플랭시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고서적 수집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 이것을 헐값에 구입해서 프랑스로 가져갔고, 그래요? 예, 이게 뭐 여러 소장자의 손을 거치다가 지금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근데 직지를 다시 찾아낸 분이 박병선 박사라고 네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제 2011년에 145년 만에 외교장각 의회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예. 이거를 찾아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직지를 발견했을 당시에 예. 이 직지가 거의 지하 창고에 버려지다시피 아, 있었다, 방치되어 프랑스에서. 있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교장각 의궤랑 엮어서 조금 말씀드리자 보면 외교장각 의궤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약탈한 불법 반출 문화재가 분명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우여곡절 끝에 2011년 돌아왔는데 예. 이게 완전히 환수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5년마다 이 대여 형식으로 돌아왔는데 이걸 갱신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소유권은 우리나라에게 없습니다. 어머나. 네, 근데 다만 직지는 조금 다른데 직지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약탈 등의 예. 그런 불법 반출은 아니고 플랭시가 사간 거기 때문에 예. 좀 다른 경우긴 한데요. 앞으로 이제 외교장과 의계의 소유권을 가져오고 완전한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만큼 예. 직지도 이거와 함께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는 귀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좀 열심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운동을 전개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헐값에 팔려나갔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좀 충격적인데요. 네. 네, 이렇게 지역의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일이 해당 지자체도 분명히 이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뭐 충청북도가 앞으로 그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 환수와 관련한 조례를 좀 제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반출된 문화재들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물론 그렇다고 믿고 있고요. 네. 일단 조례 제정이 됐다는 거는 법적인 시스템과 어느 정도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 실태조사단이 발족을 하면 이제 충북도에서 기원한 문화재에 대한 반출 조사와 또 환수 그 운동이 함께 전개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의미한 자료를 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광범위하고 또 이제 본격적인 환수 활동이 시작될 거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충북에서 반출된 문화유산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반출되었는지 이게 지역사회에서 이제 회자가 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지역민들도 이 반출 문화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실 거고, 그러면 또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환수하기 위한 방안 등 뭐 여러 가지 지원 예. 여건을 검토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계속 상호 협동해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 문화재에 대한 반출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예. 또 이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더욱 강화돼서 이게 이제 결국에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뜻깊은 결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 되찾아오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반출 문화재라는 게 원래 조사하고 환수하는 게 하루아침에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막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스의 경우는 파르테논 조각상을 이제 영국으로 빼앗겼는데 이거를 가져오자는 환수 운동을 180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막 정성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민과 관이 함께 협동해서 네. 꾸준히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반출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고 또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적 시스템을 이제 갈고 닦아서 이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네네. 생각하고요. 또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환기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그래야 이 문제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슈화 되고 국제적으로도 이슈화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품으로 돌아와야 할 문화재, 나라가 하겠지, 중앙에서 하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또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부터 좀 발벗고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문화유산회복재단의 김정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박진희 박진희 부도 부도. 고생하셨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척추 경직으로부터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로운 자세로 전신을 스트레칭해주는 동작 삼각 자세의 기울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올려 일어나 주시고요. 그대로 한 발을 옆으로 쭉 뻗어내 주실게요. 그래서 세워진 무릎과 뻗은 다리는 일직선상에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양손을 옆으로 뻗어내 줄 거예요. 뻗은 다리 쪽에 손등이 다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내려놔 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손등으로 무릎, 그 다음에 다리를 쓸며 손등이 발등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며 옆구리를 늘려 내려가 줍니다. 위에 있는 손과 아래 있는 손이 맞닿는다는 느낌으로 옆구리를 쭉 늘려서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이때 골반과 가슴을 열어서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하며 스트레칭 해주고 그대로 다시 천천히 손등으로 다리를 쓸며 올라와 양손 옆으로 손등이 다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놓아주며 내쉬며 옆으로 손등 다리를 쓸며 내려가 옆구리를 스트레칭합니다. 우리 이때 골반과 가슴은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며 호흡을 해주실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호흡 셋. 다시 천천히 손등으로 다리를 쓸며 올라와 제자리. 마시고 내쉬면서 손등이 다리에 입으로 후 뱉어주며 옆구리를 늘리며 손등 바닥을 쓸며 내려갑니다.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호흡을 하며 스트레칭됨을 느껴주시고 다시 천천히 손등으로 다리를 쓸며 올라와 손 내려놓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0번씩 스트레칭 해주십니다. 네. 자,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잘 배워봤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퀴즈 여러분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에서 한국 무용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건무, 2번 승무, 3번 장구춤, 4번 삼바 중에서 정답 골라주세요. 네, 문제만 들었을 땐 어려우면 어떡하지 했는데 보기가 나가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게 딱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춤이나 뭐 배워보고 싶은 춤, 네. 흥미가 생긴 춤 다 좋습니다. 네. 춤과 관련된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네, 막춤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 잊지 마시고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네.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과 오늘 뭐 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은데요. 특히 이제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좀 집에서 독서하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네. 어린이들 책을 읽으면서 행복한 엄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분홍분홍한 벚꽃잎이 유혹하는 봄입니다. 나와봐, 나와봐. 유혹하는데요. 이럴 땐 정말 집에 가만히 있기 힘들죠. 코로나19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꽃도 예쁘고 야외로 나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책인데요.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다? 아니죠. 독서의 계절은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리 봄이 좋아도 집콕해야 하는 요즘. 어차피 집에서 놀아야 한다면 이 기회에 책과 더 친해져 보면 어떨까요? 동화 읽는 어른들, 어린이 도서 연구회와 함께 봄날 읽어보면 좋은 동화책 추천해드릴게요.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은 잠시 휴관 중인데요. 소수 정예로 모여 공부하는 어른들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구연동화 하시는 거예요? 애들도 없는데? 이제 엄마라고 기쁘게 안녕하세요. 아니 다들 뭔가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동화책을 읽고 네. 계셨어요. 아니 우리가 사실 동화책 읽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고요. 지금 마중물 책을 듣고 있었습니다. 네. 어린이 도서 연구회, 일명 어도연은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동화책을 읽고 독서 문화를 가꿔나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모임 때마다 시작의 의미로 마중물 책을 읽는데요. 어른들이 동화책을 읽는 모임이잖아요. 어도연 어떤 모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른들이 아이들 책을 좋아해서 모여서 만나는 활동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도연은 지금 올해 40주년인데요. 춘천지에는 20주년이 됐습니다. 5천여 명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어도연. 춘천지회는 2001년 정식 출범해 책 읽어주기, 책 보내기 등 다양한 책 문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초반에 책을 읽어주셨잖아요. 동화책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어도연에 가입하게 되셨어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넘었지만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리고 공공도서관을 갔는데 어린이 책을 읽는 모임이다라는 거를 알고 우리 아이에게 좋은 책을 좀 골라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가입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벌써 2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어도연에 가입한 이후로 삶이 좀 바뀌어지셨을 것 같아요. 엄청 바뀌었어요. 가슴이 따뜻한 이 지혜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또 거김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어도연이 저에게 준 것이 너무 많아서 제일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느낀 게요. 세상에 책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골라야 할지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는 것보다 고르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이번에 딱 꽂히는 게 있었어요. 한 그릇. 이 책은요. 제 신랑한테 드려주고 싶어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삼시세끼 다 차려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대요? 당신이 먹는 밥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먹는 거니까 투정하지 말고 먹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책을 골랐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책 추천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희경님부터 한번 추천할 책을 알려주세요. 밖에 자유롭게 걸을 수 없는 요즘 그 봄날 이렇게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래되게 몇 년 전에 만나고 해마다 봄이 되면은 이 책을 통해서 집안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어느 장소든지 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홍선희님이 고르신 책은요.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구라라가 좋다.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친구인데요. 이 구라구라 빵 만들기는 저희 쥐, 네, 구리, 구라 네, 이름. 친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커다란 알을 발견하고 나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숙소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책이거든요. 이야기가. 그러면 여기 그림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요리책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소꿉놀이 하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리를 하니까 엄마 나 오늘 요리도 하고 싶어 책도 읽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가족끼리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저희가 만든 거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거든요. 그게 더 기억을 남는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럼 이거 읽을 때마다 계속 요리해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같이 해주면 되죠. 되게 착한 엄마다. 6년 전에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 팔순잔치에 아들, 딸 다 태우고 관광차에 가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제 한갑에 아들, 딸, 손주 다 들고 여행을 가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봤어요. 근데 빌려주세요, 저. 암탉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아버지를 자식들 앞에서 남편들을 좀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의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의 동화예요. 어른들의 동화. 어린이 책이 다 어린이 책이 아니라 읽어보면 어린이 책을 보고 어른의 동화책이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걱정 상자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걱정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시험 걱정.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거 퇴직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걱정 있죠. 그러니까 걱정이 끝이 없어요. 이 책의 작가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이 책의 작가는 춘천 작가, 조미자 작가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들을 날리거나 아니면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걱정이 사라져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요.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걱정을 슝 날려보내는 거. 아니 근데 여기 어머님들 다 말하실 때 동화 구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아주 이 코로나 걱정도 그냥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날려보내자. 이번에는요, 우리 어든 회원님들의 책 취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해당되시는 번호에 이렇게 보드판에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아이 방에는 책이 많아야 좋다. O, X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이거 다 X라고 해주셨어요. 엄마는 맞아, 책을 엄마의 좋아서 욕심.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욕심으로 방에 책을 한가득 넣을 수 있지만 아이가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네.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읽어주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경험, 아빠가 읽어주는 그 시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 엄마 아빠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뭐 책을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책을 접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새 회원 모집은 언제예요? 네, 우리 회는 상반기 3, 4월에 매년 신입 회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입 모집 일정은 어린이 도서 연구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그 다음 일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 올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어른들의 성숙을 위해 동화책 독서에 맞아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한국 무용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였는데요. 네. 정답은 4번 삼바였습니다.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667님, 5127님 축하드립니다. 네, 5667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진과 함께 문제 어, 주셨어요. 2019년 충북 체조협회 꿈나무 체조대회 때 리듬 체조하는 와. 우리 아이의 사진입니다. 문화생활이 어려운 요즘인데 방구석 콘서트 아이와 잘 봤습니다 아유, 멋집니다. 하시면서 인증샷 보내주셨네요. 네, 콘서트 때 같이 또 리듬 체조를 하지 않았을지. 예. 네. 자, 5127님, 다이어트를 위해서 줌바 댄스를 배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배울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하시면서 어서 코로나가 종식돼서 다시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상품 드릴게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뭐 이제 독서, 책과 함께 집콕하는 방법 이렇게 좀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요즘은 다양하게 집콕하는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체육회에서는요, 집이나 뭐 좁은 공간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 네.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네. 뭐 확진자라는 유행어도 생겼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살만 찐다. 찐다. 네. 네, 이런 분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북체육회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운동 처방 프로그램 그리고 이벤트 퀴즈까지도 이렇게 같이 또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집에 계시면서 한번 좀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충주 달래강으로 떠나는 나홀로 출사 여행 함께 하고요. 네. 아침엔 라이브와 재밌는 토크가 함께하는 시간, 트로트 시간에는 트로트계 찐불리 가수 이도진 씨와 함께 활기찬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